네, 매주 이 시간 선보이고 있습니다. 박대기 기자의 경제대기권. 오늘도 박대기 기자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통신요금 얘기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통신사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동참해달라고 해서 쟁점이 됐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통신 3사의 대답은 다음 한 달간 일정량의 무료 데이터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게 뭐 30GB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 이런 비판 여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예. 이 통신사 이야기는 데이터를 조금 주겠다는 것이지 사실 요금을 깎아주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정 요금 할인을 받으려면 3월 한 달간만 데이터 제공량이 적은 싼 요금제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수고를 드려야 하고요. 무제한 요금제를 쓰시거나 요금제 변경이 어려운 분들은 이조차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예. 그렇겠네요. 30GB를 준다는 거니까. 예. 근데 이제 통신요금을 좀 그 자체를 낮춰야 한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이 통신요금과 관련해서 최근 논의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중간 요금제 논의가 있는데 두 번째 키워드 중간도 비싸다입니다. 정부가 통신사와 협의해서 중간 요금제를 또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중간 요금제는 지난해에도 한번 도입이 됐었습니다. 예전에는 데이터 제공량이 적은 5만 5천 원짜리 요금제와 더 많이 쓰려면 7만 원쯤 내는 요금제가 있었는데요. 데이터가 10기가면 5만 5천 원, 110기가면 7만 원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런데 지난해 정부 요청에 따라서 통신 3사가 30기가 정도 주는 6만 원짜리 중간 요금제를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고작 요금이 10,000원 정도밖에 안 내렸다 이런 불만이 제기가 됐었고요. 정부는 이번에는 70기가 안팎을 주는 또 다른 요금제, 중간 요금제 2를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요금입니다. 지난해 했던 식으로 두 요금 사이 중간값을 찾으면은 겨우 한 6만 5천 원 정도 요금제가 될 텐데요. 예전에 비해서 별로 부담이 다르지 않은 요금제이기 때문에 불만이 여전할 것 같습니다. 아예 전반적으로 요금제 자체를 낮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군요. 그럼 우리나라 통신 요금은 다른 나라랑 비교해봤을 때 좀 어떻습니까? 많이 높은 편인가요? 이 나라별로 요금제 세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가 비교를 한 건이 하나 있습니다. 주요 6개 나라 도시의 5G 무제한 요금을 가장 싼 통신사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인데요. 일본에서 비교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결과인데 서울이 6만 8천 원으로 파리에 이어서 두 번째로 비싼 걸로 나왔습니다. 뉴욕이나 도쿄보다 비싸고 런던보다는 2배가 넘습니다. 나라별 물가를 감안해서 비교한 결과가 이런 거고요. 또 지난해 국내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4조 4천억 원으로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그럼 상황이 만약에 그렇다면 서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좀 비교적 좀 큰 폭으로 요금을 좀 깎아주는 방법은 불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정부는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시장 원리에 따라서 요금을 낮추려면은 통신 3사를 떠나서 알뜰폰에 가입하는 소비자의 수가 늘어나야 합니다. 이 알뜰폰의 경우에는 월 요금이 10,000원대부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도 이 알뜰폰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가입시킬 수 있을지 좀 방법을 고민해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통신요금 얘기를 한 거고, 그런데 휴대전화 자체의 가격, 요즘 기계값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편하게 부르죠. 그 휴대전화 자체의 가격, 이것도 그동안 좀 논란이 돼 왔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할인하면 처벌이 또 다른 키워드입니다. 2014년에 단통법, 즉 단말기 유통 개선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매장마다 스마트폰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는데요. 고객 간의 차별이 심하다는 이유로 이 통신사별로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서 지원금을 통일하도록 한 법입니다. 그게 단톡법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통신 3사 간의 어떤 가격 경쟁 이런 것들이 제한받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갤럭시 S23의 공시 지원금인데요. 월 8만 원이나 고가 요금제를 써도 지원금은 15만 원 안팎으로 서로 비슷합니다. 이 단말기 가격이 100만 원이 훌쩍 넘는데 이 가격 경쟁이 있기는 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 단통법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서는 이번 민생 대책에서 정부가 정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경쟁이 사라져서 저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런 게 좀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휴대전화를 살 때 저렇게 가격이 기계값이 이른바 거기서 거기다 보니까 음성적으로 불법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거는 어떤 얘기입니까? 네, 마지막 키워드인데요. 성지순례입니다.
이른바 휴대폰 성지라는 불법 보조금을 주는 업체들이 여전히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갤럭시 S23의 지원금이 15만 원인데 성지에서는 40만 원까지 불법 지원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성지는 이제 네티즌들이 쓰는 은어죠. 그렇습니다. 이 간판이 없는 가게에서 아주 은밀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는데요. 네. 고가 요금제를 가입시키면 통신사가 지급하는 어떤 장려금을 이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싸 보이지만은 이 고가 요금제를 소비자가 써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 이른바 성지라고 불리는 그 판매업자들은 그렇게 보조금을 많이 주고 뭐가 남습니까, 그러면? 이쪽이 박리담의 정책을 취하거나 아니면 좀 운성적인 다른 보조금이 있지 않나 이런 의문도 드는 상황입니다. 박리담. 많이 팔면 어찌됐건 조금씩 남기니까. 예, 그런가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좀 소비자들에게 어떤 좀 도움 얘기를 줄 수 있을지 박대기 기자가 좀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알뜰폰으로 번호 이동을 하는 것을 많이 추천을 하고 있고요. 이 알뜰폰은 우체국에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통신 3사를 계속 써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 선택 약정 제도에 가입해서 월 25%까지 할인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여전히 비싸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빨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번 주 박대기 기자의 경제대기권 통신요금하고 휴대전화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